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오늘 너무 화려하게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네. 오늘 크리스마스여가지고 특별히 너무 예쁘세요. 네, 두 분과 오늘 함께 할 텐데 두 가지 주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죠.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에이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계 고점일까 더 갈까? 오늘 에이징랜드하고 이 자람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들 하고 가실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팀장님 뭐 브로드컴이 여럿 살렸다. 네, 이런 표현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이쪽이 시세가 굉장히 단기간에 강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뭐 그래도 반도체를 보게 되었을 때 브로드컴과 연관된 쪽은 계속 체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 AI를 보게 되었을 때 엔비디아만 많이 봤다면 이제는 그 외의 종목군들 브로드컴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발주자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엔비디아의 범용 GPU에서 이제 ASIC이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GPU 좋습니다. 좋은데 단가가 비싸고 전력도 좀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빅테크들이 투자를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에 맞는 서비스는 이거구나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맞춤형 칩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브로드컴에 대한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되고 있는 흐름들인데 네. 그동안 이제 에이식 쪽이 추론에 좀 적합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최근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내용들이 나오는 게 학습에도 더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금 결국 AI 시대에 있어서 범용 GPU와 에이식 같은 경우에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움직이니까 엔비디아는 끝난 거 아니냐 이건 아니고 네.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빅테크들이 결국 범용과 그 특수 칩을 함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지금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반도체 투톱과 그리고 HBM 장비 기업들만 그나마 견조하게 잘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찍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줬던 쪽이 HBM 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혹은 뭐 설계라든지 네.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급이 들어온 만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브로드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지금 에이직 같은 경우에 매출 증가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지금 매출만 하더라도 거의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AI 가속기를 보면은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 쪽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AI라든지 바스트센스 혹은 메타 쪽에서 주문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설계라든지 혹은 뭐 제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약간 조금 흔들렸잖아요. 언더퍼폼하는 사이에 치고 올라왔던 게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그리고 이 브로드컴과 관련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또 월가에서 나오기도 하면서 관련돼서 커스텀 반도체 국내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되면서 또 이 가격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튀어 올랐습니다. 일단 팀장님은 시세 더 날 거라는 의견이셨고요. 네, 팀장님은 지금 어떠세요? 네, 과연 A식 보고 단기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번 같은 경우 브로드컴이 쏘아올린 두 번째 공이다라고 보고 싶고요. 이번에 다행히도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해 준 것이 이 브로드컴이 걷고자 하는 길에 힘을 좀 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산업의 사이클을 봤을 때 태동기가 있고
이제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이런 기술력에 대한 개발이 필요성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거를 가치 섹터라고 하고 성숙기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봇이나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과연 가치 섹터가 언제쯤 될까? 저는 아마 2200년대에는 이 섹터를 가치주라고 못 부를 것 같아요. 지금도 뭐 HBM 뭐 3, 뭐 4세대, 5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6세대, 7세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주춤했던 모습들은 저는 무서워서 시청자분들께 악플 받을까봐 그 얘기를 강하게 못했는데 이 신적으로 몰래 생각했던 게 있었습니다. 좀 비싸다? GPU가 비싸다. 그다음에 비쌌는데 이제 그 GPU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뭐 매출 총이익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근데 네.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궤도기에서 성장기로 갔을 때 성장기는 이제 단순하게 실적이 보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이 기술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시장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시장 규모도 모르겠고 네. 이걸 누가 만들지도 모르겠고 만들었을 때 이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양자 컴퓨터의 궤도기라는 거죠. HBM이랑 GPU는 성장기에 들어온 거죠. 이 제품이 나왔고 얼마고 이게 수요가 얼마고 뭐 필요한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라는 대장밖에 없다 보니까 이 GPU가 계속 팔렸던 거고 총 이익률 75%가 넘어서도 팔리는 거였죠. 근데 결국 성장기에 진입을 하면은 경쟁자가 생깁니다. 근데 네. 경쟁자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었지만 뭐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이런 AMD 이런 기업들을 연합을 해가지고 차세대 칩을 만든다고 했었죠. 차세대 칩을 만든다고 말했던 게 한 2, 3년 걸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AMD 같은 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이 얘기한다고 했을 때 차세대 칩을 만들면서 뭐 유리기판을 쓰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HBM을 우리한테 달라고 했을 때 이 브로드컴이 호실적을 발표를 못했다고 한다면 브로드컴이 뭐 그런 얘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무시했을 텐데 호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대의 신뢰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SK하이닉스가 대부분의 HBM을 엔비디아한테 주고 있지만 이 브로드컴의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생산 계획을 바꿔가지고 일부는 이제 브로드컴한테 준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HBM3 16단이나 뭐 HBM4 같은 경우도 납품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 했는데 보수적인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삼성전자도 과연 브로드컴의 눈높이를 맞춰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삼성전자 지금 HBM 뭐 3, 4단이랑 8단은 납품이 되고 있는데 16단은 엔비디아 통과 못했죠. 근데 브로드컴은 통과를 시켜줄까요? 브로드컴이 뭐 자기가 뭐 엔비디아 하수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보다 품질 낮아도 퀄리티에서 통과를 해주겠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또다시 삼성전자의 HBM3 12단 16단이 브로드컴에 납품이 될 거다라고 기대감을 넣고 있는데 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우리 투자분들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 낼 종목을 내놔라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건데 단기요? 이제 삼성전자 밸류션을 말씀드릴 건데 네네. 저는요 손절을 진짜 못합니다.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뭐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가는데 시장은 이제 아직 뭐 태동도 안 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여기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점이잖아요. 손열이 팀장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두 분의 픽해오신 종목이 핵심인 거죠. 네, 종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현 팀장의 종목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에이징랜드 네, 골라오셨고요. 손효리 팀장 공개해 주세요. 종목. 가온칩스도 역시나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요. 팀장님, 김시현 팀장님, 에이징랜드가 이달 10일에 22,000원 선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고가 4만 원 근처까지도 한번 트라이가 조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일단 많이 올라온 거는 맞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단이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텀이 많던데. 뭐 상단이 많이 열려 있는 기업은 그러니까 고점과의 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 네. 약간 근데 그런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기업만의 특징은 아니고 네. 대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들 상단이 많이 열려 있고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흐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에이직이 과거 그러니까 지난해 보여줬던 반도체 기업들처럼 쭉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단기 혹은 중기 정도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만약에 에이직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고 천천히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
하나 꼽으시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하나 꼽으셔가지고 믹스 전략이 오히려 더 유효합니다. 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지금처럼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간에 이제 믹스 전략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소외감을 느끼시는 맞아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 오히려 좀 중장기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브로드컴을 함께 담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쪽에서 에이징랜드처럼 브로드컴 움직이니까 이 기업 먼저 움직인다는 몇몇 종목군들이 있어요.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징랜드라든지 네. 이런 대장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선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도체가 움직였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움직였으면 좋기는 한데 최근 수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 특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수급적인 제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시장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수급의 픽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서 에이징랜드가 그래도 에이직과 관련했을 때 설계라든지 TSMC와 연관되어서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TSMC가 AI 칩을 대부분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용도 그렇고 AR칩도 그렇고 TSMC가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TSMC 밸류체인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연관성이 있는 스토리를 보시게 된다면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을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브로드컴에 의한 이슈 때문에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미국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추가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실적이라든지 AI라든지 네트워킹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했을 때 주주 환원에 대한 배당급 자체가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지금 가격대에서 브로드컴 역시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그럼 브로드컴이 움직이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네.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슈가 핫해가지고 궁금한 게 너무 많긴 한데 조금 짧게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믹스 전략이 5대5로 가는 게 맞습니까? 솔직히 좀 한 7대3 정도로 가는 게 더 맞다고 보시는지 하나 하고 그래서 이제 막 되게 긴 호흡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어느 정도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믹스 전략 어떻게 하시는지 좋은가. 근데 내가 지금 접근을 할 것인지 과거에 미국 증시를 가지고 있어서 환율이 좀 낮았을 때 접근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브로드컴에 한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브로드컴에 한해서 얘기를 네. 한다면 네. 그래도 저는 6이 브로드컴, 한국 주식이 4. 에이직 4. 네. 에이직 4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사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기 혹은 중기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모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에 조금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이징랜드 단기간 올랐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고점 부분까지 움직일 것 같습니다. 45,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눌림이 나왔을 때 그리고 33,000원 라인대까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분할까지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거 6대4로 네, 이렇게 브로드컴 국내 주식 정리해 주셨고 강원칩스도요 팀장님 패턴이 약간 비슷합니다. 골이 굉장히 깊은데 단기간에 올라온 거는 조금 약하긴 하거든요. 에이징랜드보다는 고르신 이유는요? 네,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흥행을 보셨던 분들은 가오칩스랑 에이징랜드가 전혀 다르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변동성과 성장성 차이에서 주변을 두는 거고 안정성은 확실하게 에이징랜드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저력을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된다? 감히 목에 칼이더라도 그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증권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좀 품이나 이런 것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지만 이 증권 전문가 친구들끼리 술자리에 가면은 네. 온갖 욕이 다 나옵니다. 뭐 이럴 줄 알았다. 뭐 그러니까 그랬지. 근데 그걸 뭐 방송에서 말할 수는 없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을 저도 겪었고 이 삼성전자의 실망감을
꾸준히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랑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내려는 가운데 제가 초를 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에이지 관련해서 팹리스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어제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은 여전히 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매를 정말 잘 못하겠는데 라고 하신 분들 에이지는 낮지만 혹시라도 삼성전자 이번에 브로드컴의 HM3 12단을 통과하라 하거나 그 여세를 몰아서 HM4에 대한 통과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가온치에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이 반도체랑 팹리스라는 게 예를 들어 바닥 따지고 뭐 1줄, 2줄 넘게 강하게 흥행을 해가지고 후속줄을 찾아야 된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뭐 넥스트 칩이나 뭐 텔레치스나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을 권해드리겠지만 오랜 기간 과대낙폭을 기록한 다음에 눌림목을 만들고 있고 오랜만에 주목을 받았을 때는 네. 당연히 대장주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의 대장주는 가온치스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부 소액 비중 추리고 있지만 네. 기관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인다. 거기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얘기 할당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촉박한데요. 네, 로봇의 시간이 다가온다. 네, 김시은 팀장님. 로봇이 약간의 느껴지긴 하잖아요. 저희 실생활에서도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다가오고 있는 거 맞습니까? 뭐 다가오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키오스크도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오스크.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게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 특히 로봇계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상생활에 점점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강릉 같은 데를 가더라도 네. 인기 있는 식당 가면은 이제 로봇이 또 서빙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지금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점점 빨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로봇 쪽에서 움직임이 나온 게 네. 조선에서 로봇을 사용하면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인다. 감축한대요? 감축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로봇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로봇이 인력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그리고 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나라의 출산율도 그렇고 전 세계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로봇이 결국 앞으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대당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 같은 경우는 또 다운될 수밖에 떨어지겠죠. 없죠. 네. 거기에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로봇이라는 게 점점 더 지능화가 되기 위해선 AI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 2, 3년 동안의 AI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챗 GPT한테 물어봤던 거랑 최근에 GPT한테 물어보는 거랑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속도가 생각보다 맞아요. 이렇게 느끼신다라고 보면은 네. 결국 중장기로 보게 되었을 때 로봇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머스크 트레이드를 보게 되었을 때 네. 그동안 자율주행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서만 부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들 기업들을 보시면 52주 신고가 찍고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의 이제 로봇은 좀 부각이 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도 다시 한번 또 부각되지 않을까 이슈를 조금 더 기다려 보게 되었을 때 네네. 로봇 관련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장도 뭐 성장성이 누가 뭐라고 토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어의 실체가 조금 없고 펀더멘털이 약한 종목들이 많아서 이것도 접근하기엔 좀 까다롭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나요? 손현우 팀장님? 네, 동의합니다.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죠. 키오스크 말씀해 주셨고 서빙 로봇도 흔치 않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가게들 보면 뭐 피자나 치킨 같은 경우 로봇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뒤를 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오늘 개장 초반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은 테슬라가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종목별 움직임은 좀 조선소가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네. 개장 초반에는 네.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
다 같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뉴로메크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조선소에 필요한 로봇 설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납품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수급 동향도 상당히 나아진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 종목들에 대해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우세했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 치고 나가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조차도 로봇 관련 종목들에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 섹터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반영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감속기 관련 종목들, 그다음 산업용 로봇 관련 종목들, 로봇 청소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실적이 나왔고 로봇이 꾸준하게 노령 인구나 일하지 않는 인구를 대체를 하고 있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기가팩토리에 사람 대신에 로봇을 고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로봇 관련 종목들의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도 기술적 위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선발에 오히려 고민이 조금 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탑픽 궁금하시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성장성은 있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픽해오신 종목이 많이 힌트가 될 것 같거든요. 김시은 팀장의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손여루 팀장님께서는 엔젤 로보틱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요거는 올 한 해 퍼포먼스 강하지 않았어요. 조금 많이 답답했어요.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대기업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에 대한 강세가 나왔는데, 그렇다 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흐름들, 그리고 손 팀장님과의 이제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면은 결국 뒤에 대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기술력 면에서 다른 해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약간은 뒤처지는 모습들, 실적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뒤에 자본력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 삼성이 있거나 혹은 LG가 있거나 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중장기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내가 단기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기업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쳐 올라간 상황들, 거기서의 모가치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차라리 내가 로봇 쪽에 대해서 중장기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천천히 올라갈지언정 천천히 모아가실 수 있는 종목군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한번 드렸던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말 다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혹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업 혹은 기업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를 봤을 때 저는 항상 로봇 쪽을 이야기를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우선으로 언급을 많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이유를 덧붙여 주셨거든요. 이대주주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인수액에도 가끔 가능성 계속 언급되는 종목이잖아요. 지금 자본력이 있는 기업을 끼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안정성 확보에 방점을 두셨습니다. 팀장님은 엔젤 로보틱스인데 요거는 거의 바닥권 종목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삼성전자 이야기 하셨으니까 저는 LG전자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 종목들도 작년 상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매매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약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면 레인보우, 그다음에 현대하면은 현대 모백스나 SPG 이런 식으로 보유가 되고 있고 저는 뉴로메카나 클로버 이런 종목들도 수급동향 찍어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할 줄 아시는 분들은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내가 눌림목을 볼 줄 모른다라고 하시면은 분할 매수를 한 마이너스 8%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눌림목을 볼 줄 안다,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지지를 이탈했을 때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할 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나는 그런 좀 매매적인 기술적인 매매를 못한다라고 하실 때는 확실하게
대기업, 전방 기업을 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순서를 봤을 때 삼성전자 치고 나가면 LG 치고 나가고 현대 치고 나가고 뭐 두산 치고 나가고 하나 치고 나가고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치고 나갔을 때는 그 뒤에 좀 LG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우리가 로봇 관련주 하면은 당연히 로보티즈나 뭐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로봇 부품 기업이고 혹은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일간 변동성이 엄청 정시적이지 않아요. 어떤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꼬박꼬박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투자분들께서 실증을 얻다 보니까 이 엔젤 로보틱스 상장하면서 엔젤 로보틱스 2대 주주가 LG전자고 네.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LG전자가 이쪽에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 상당한 바닥권이 있고 수급동을 봤을 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로봇주가 없을까라고 하신 분들 엔젤 로보틱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안정감 있는 종목으로 한번 엔젤 로보틱스도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연휴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